2026년 기초연금이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좀 있거나 소일거리를 한다고 미리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글 하나로 월 34만 원, 부부 최대 55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바뀐 숫자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왜 기준을 완화했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해 어떤 분들까지 혜택을 주려 하는지 그 숨은 의도까지 파헤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나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인상된 수령액부터 완화된 선정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제 혜택, 신청 방법, 수급자만이 누리는 추가 혜택, 그리고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에 인상된 금액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연간 약 419만 6,4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 연간 약 671만 4,240원. 이 금액은 어르신 한 분의 한 달 통신비와 교통비, 그리고 몇 번의 따뜻한 식사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서 가구 유형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7세이고 아내가 64세라면 이 가구는 기초연금 산정 시 부부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의 핵심 소득인 정액, 파헤치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단순히 월급이나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바로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 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월급이 기준을 넘으니 안 될 거야 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 더 낮아진 문턱. 먼저 수급 자격을 가르는 커트라인인 선정 기준액이 2025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 인상률은 일반적인 소득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을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자신의 소득인 정액이 위 기준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법 월급이 높아도 받을 수 있는 이유. 소득인 정액은 월급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되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핵심은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득과 재산은 상당 부분 빼준다는 점입니다. 1. 근로소득 공제,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큰 혜택입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시, 월급이 486만 원인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 1. 기본 공제 486만 원 마이너스 116만 원은 370만 원.
추가 공제 370만 원에 30%를 제외한 70%만 반영 370만 원 곱하기 0.7은 259만 원. 최종 결과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분의 소득 인정액은 246만 4천 원이 되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금융재산 공제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가구당 2천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탈락의 주범, 자동차 기준 확인.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발목을 잡히는 자동차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를 소유한 경우 해당 차량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환산될 수 있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신청이라는 행동입니다. 3. 가장 중요한 행동, 놓치면 손해보는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단 하루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월이라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 늦으면 그만큼 손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한 달 늦게 신청하면 한 달치 연금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곳으로.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이 가장 방문하기 편한 행정복지센터를 추천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앱 또는 홈페이지,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누리는 숨겨진 혜택들. 기초연금 수급은 단순히 매달 현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혜택이 추가되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하나가 금융, 건강,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혜택을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혜택 승수 효과 멀터플라이어 이펙트를 만들어냅니다. 금융 혜택 이자 소득세 15.4% 면제.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입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의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혜택 5천만 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효과,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일반 가입자는 세금 약 13만 8천 원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를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약 70만 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입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및 편의 혜택 요약. 그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스포츠 강좌를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의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적용됩니다. 포인트 자동 사용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포인트가 결제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신청 방법을 몰라 소멸되던 100억 원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혜택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초연금 제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변화. 왜 지금 신청해야 하는가?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 부담과 제도의 효율성을 두고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며 제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향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핵심 개편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1. 지급 대상 축소 가능성.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대상을 향후 40%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집중하려는 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2. 하우상박 방식. 또인 모든 수급자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현재의 완화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는 현재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인상된 기초연금 금액과 완화된 선정 기준, 월급이 많아도 수급이 가능한 다양한 공제 혜택, 신청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수급자만이 누리는 추가 혜택과 미래 변화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34만 원, 부부라면 55만 원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직접 신청해 보는 것뿐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